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이없었던 그 일을 말씀드릴게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저희 집을 좋아하셨다고 해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건물도 두 채나 가지고 계셔서 경제적으로는 꽤 넉넉한 편이었어요. 저도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았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어릴 때 시어머니와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남편이랑 시누를 키우셨다고 했어요. 시댁은 저희 집과는 정반대로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신우도 취직이 안 돼서 계속 집에만 있었고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혼 후에도 시댁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원래도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시댁에 용돈을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집에만 줄 수는 없으니 친정에도 똑같이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친정에서는 처음에 괜찮다고 마다하셨지만 저희는 양가에 똑같이 용돈을 드렸어요. 사실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면서 친정에서 2억이나 보태주셨거든요. 그래서 받은 게 있으니 저도 드리는 게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도 저도 맞벌이다 보니 그렇게 용돈을 드려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남편 몰래 저한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놈의 돈.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다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저랑 친정에 정말 잘해주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신우랑 같이 사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번 달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 좀 도와줄 수 있니? 이번에 동창들끼리 여행 가기로 했는데 나만 빠지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용돈 좀 줄래? 신우 취직 준비하려니 학원비가 필요하다더라.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시면서 저한테만 따로 돈을 요구하셨어요. 남편한테는 절대 말씀 안 하시고요.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노골적이 되시더라고요.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너희가 사는 거지? 하시면서 절대 계산을 안 하세요. 어차피 저희가 사드리려 했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매번 늘 돈 나가는 일에는 너희가 내는 거냐고 꼭 확답을 들으셔야 했거든요. 또 일부러 저희가 장 볼 때 따라오셔서 같이 장을 보시면서도 본인 것까지 다 저희 카드로 계산하게 하시고요. 정말 은근히 얄미운 짓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는 본인이 쓸 것들까지 잔뜩 담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계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남편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저만 있을 때는 또 노골적으로 그러시니까 은근히 스트레스였어요. 어느 날은 신우 취직이 계속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신우랑 같이 카페 같은 걸 해보고 싶다면서 저한테 가게 좀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사회생활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신우가 가게 차린다고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적어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해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런데 신우는 3개월도 제대로 못 버티더라고요. 맨날 힘들다, 사장이 까다롭다, 손님들이 불친절하다 하면서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제가 보기엔 핑계거리로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결국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동네에 작은 카페를 내줬어요. 보증금이랑 집기료해서 거의 5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동네 장사라 큰 매출은 안 됐지만 생활에는 보탬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카페를 내준 후에도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계속됐어요.
카페 운영하면서 부족한 재료비, 인테리어 추가 공사비, 심지어는 신우 용돈까지 저한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매출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하다면서 계속 손을 벌리시는 거예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은행인 줄 아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극한으로 치달았던 건 신도시 아파트 이야기였어요. 저희 동네 옆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섰거든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저한테 은근히 이사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부러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새 아파트가 깔끔하고 좋다면서 구경도 다녀오셨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빼면 7천만 원 정도는 나온다면서 거기에 좀 보태서 새 아파트를 사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까지 들먹이시더라고요. 누구네 며느리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합가를 했다면서 그 며느리는 정말 효부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사달라고 말은 안 하시면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한다면서 저희 집 형편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저희 집도 친정에서 보태줘서 대출까지 껴서 구했는데 저희 친정 형편 운운하면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는 게 전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친정에서 차를 사주신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드린 용돈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보태서 샀다면서 아이 키우려면 차 한 대 더 있어야 편할 거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도 늘 친정에서 도움받는 만큼 더 열심히 챙겨드렸고요. 그런데 그 운명의 날이 왔어요. 시어머니랑 신우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차까지 사주셨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집은 용돈이 필요 없나 보네. 하긴 너희 집은 그거 아니어도 잘 살잖니.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용돈 우리한테 다 보내면 안 되니? 그 차도 어차피 꽁으로 생겼는데 너희 신우 줘라. 너희는 어차피 차 한 대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남편 모르게 해드린 돈만 해도 얼마고 친정에서는 그동안 도움 준 게 얼마인데. 항상 돈.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몰래 해드린 게 얼만데. 친정 드리는 돈까지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차도 친정에서 제가 임신했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놈의 돈. 이제 정말 힘드네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결정해.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한 달 양가 용돈 동등하게 드리는 거 외에 앞으로 시댁의 지원은 절대 없을 거야.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 남편이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 몰래 이 사람한테 받은 거 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다신 저희한테 돈 요구하지 마세요. 가게까지 내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자식한테 손 벌리실 거예요? 더 이상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식당을 나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그동안 자기 몰래 돈 많이 해줬냐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해드린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항상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돈 요구하시고 친정 드리는 것까지 아까워하시는 거 이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며칠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진짜 그럴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아이 태어날 텐데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그동안 충분히 도와드렸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너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2억이나 해줬다면서. 그런데 겨우 나한테 그 정도 해주는 게 아까운 거냐?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그 2억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돈을 뜯어간 거였구나 싶었어요. 어차피 그 돈은 신혼집 매매하는데 다 들어갔는데 말이죠. 어머님, 그 돈은 저희 신혼집 마련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해드렸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겠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하셨어요. 때로는 울먹이며 애원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협박하시기도 하고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마음이 돌아섰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 허락 안 했을 거야. 남편도 처음엔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계속 저만 탓하시고 돈 요구를 멈추지 않으시니까 결국 연락을 끊었어요. 신우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지만 카페 운영하면서 직접 돈 벌어보니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신우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면서 자기도 돈 버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요. 그래도 제 덕분에 가게라도 있어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거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렇게 신우와는 관계가 조금 회복됐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시댁과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용돈 외에는 지원을 끊으니까 그래도 신우가 카페 운영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제대로 선을 그는 게 참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또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물론 가족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선을 그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지킨 것 뿐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더 확실해졌어요. 내 아이만큼은 이런 스트레스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요.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아이도 행복하잖아요. 남편도 이제는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저희 가정에만 집중해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시댁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더 편해졌거든요. 신우는 가끔 아이 선물도 보내주고 안부도 물어봐요. 신우도 이제 철이 좀 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도 신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손자 소식을 들으시니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 선은 계속 지킬 생각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시작이거든요. 제가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잖아요. 시댁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친정에서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해요. 사실 친정의 지원도 그동안 친정 부모님이 열심히 일한 대가인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거니까요.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몰래 돈 요구받을 일도 없고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눈치 볼 일도 없고요. 정말 시원하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확실히 해야죠. 저는 다행히 남편이 저를 지지해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만약 남편이 계속 시댁 편만 들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저를 좋아해 주셨을 때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저희 집 경제력을 좋아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렇게라도 해야 제 가정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제 자리를 지킬 생각이에요.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엄마가 당당하게 살았다는 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